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면 감소시킬 것이냐,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달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한 검증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생각을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점점 더 군비 경쟁, AI 캐펙스 경쟁은 가속화되면 됐지 둔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이고요. 아침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런 숫자가 제시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코스피까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경험적으로 보면 또 반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신용 물량도 많고 또 레버리지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매도에 매도를 부르는 그런 변동성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올라온 시장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 이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경계 매물 또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체크 포인트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실적과 금리에서 금리 쪽이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서 보면은 금리에 미칠 요인을 보면은 유가하고 고용하고 소비하고 투자, 물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유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자극합니다. 고용이나 소비나 투자는 수요 쪽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두 요인들이 크게 보면 합쳐져서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IB들의 상향 포트폴리오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JP모건하고 모건스탠입니다. JP모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반도체, 하이퍼스케일러, AI 피해주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약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7에 대해서는 특히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은 순풍은 있지만 수익화 우려로 디레이팅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최선호주에서는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AI 피해주 대표 섹터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과매도 될 때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M7 등으로의 순환매 국면이 진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 모멘텀은 정점을 통과했고 특히 메모리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성과 격차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거의 100% 오를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한 자릿수 정도의 성과를 기록했으니까 그 성과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성과 차이는 이렇게 넓혀진 대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하이퍼스케일러 AI의 투자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증가 속도가 조절될 때 실적 기대가 동반 하향되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메타의 잉여 AI 컴퓨팅 용량 외부 판매 발표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또 원자재 성격이 강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동의할 만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만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탑다운이나 매크로 그리고 퀀트에 의한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도체 자체의 펀더멘탈한 접근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안 오른 M7 중심으로 좀 포트를 다변화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전에도 몇 달 전부터 이런 그 전략을 제시한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그때마다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또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국면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그 전략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다 보면은 그다지 실익은 없을 거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근거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의 강도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은 맞긴 맞는데,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면 감소시킬 것이냐,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달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한 검증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생각을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점점 더 군비 경쟁, AI 캐펙스 경쟁은 가속화되면 됐지 둔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쪽인데요. 최근에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물가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캐비너시를 비롯한 FOMC 미팅에서 호키시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 물가 지수하고 서비스업 물가 지수, ISM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에 나오는 항목들인데, 이 항목들을 근거로 향후 물가가 피크아웃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제조업 물가 지수에 들어있는 물가 항목에 4월 수치를 보면은 84.6이고요. 5월에 82.1, 그리고 6월에 73입니다. 3월에 미 이란 전쟁이 일어났고, 제조업 물가 지수는 4월에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서비스업 물가 지수도 시차는 좀 있지만 5월이 71.3으로 제일 높았다가 6월에는 67.7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헤드라인 4.2%를 기록했던 5월에 비해 6월의 물가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9%를 기록할 걸로 블룸버그나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좀 끈적끈적한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조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하고 CPI를 보시면, 제조 물가나 서비스 물가가 피크아웃 한 다음에 CPI가 피크아웃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아까 제조업 PMI에서 물가 항목을 보면은 이미 4월에 피크아웃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는 5월 4.2% 대비 분명히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목별 CPI 기여도를 보더라도 미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가 차지하는 CPI의 기여도 자체가 1.5%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5월에 4.2%의 CPI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1.5%를 제거하게 되면 한 2%대 후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의한 물가 상승, 물가 기여도 자체만
빠지더라도 1%포인트 이상의 CPI 감소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에너지의 대표 항목인 WTI를 보면은 지난 22년에 CPI가 한참 높을 때,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면은 CPI하고 WTI의 고점 부근 자체가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5월에 CPI가 피크를 치고 6월에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에 WTI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연준이 7월 달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 자체는 조금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6월 26일에 패드워치에서는 70.6% 확률로 3.5%에서 3.75%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고 있고요. 7월 6일 한 주 지나서 보면은 동결 확률 자체가 74.9%로 이전 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번 7월 29일 날 열리게 되는 FOMC에서 패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입니다. 7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4.6%가 하락했는데 S&P 500 0.2% 정도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이유는 코스피의 한 5, 60%가 차지하는 두 종목의 변동성이 코스피의 변동성을 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반도체 지수가 전체 미국 시장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S&P 500에서는 1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자체가 코스피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똑같은 반도체가 변동성을 야기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스피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S&P 500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 코스피가 91.9% 올랐고요. S&P 500은 9.3%로 두 자릿수를 잘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요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가 1.1%로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2%, 러셀 2000이 마이너스 0.9%,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필반 지수가 마이너스 11.4%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필반 지수가 가장 세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연초 이후 필반 지수는 78.3%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20.7%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섹터 보시면은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섹터 로테이션이나 섹터 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경제 섹터, 금융이나 헬스케어, 소재, 필수소비재, 이런 섹터가 S&P 500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로 보면 산업재, 에너지, IT, 소재, 이런 섹터가 연초 이후에 S&P 500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차트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섹터 확산이나 섹터 로테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경제 주식들이 좀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보면은 결국은 IT가 또는 다른 반도체 관련 지수가 올해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4.474에 움직이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등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4.9%로 패드워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20.2배로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 시장 자체는 상당히 평온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간의 어떤 차별화나 변동성은 상당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별로 느끼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Y나 QQQ 이런 ETF를 계속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S&P 500 주가 및 EPS 계속 우상향하고요.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7월 중하순부터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디테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 30개 종목 보시면은 지난주에 마이크론,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 30개 종목 안에 있는 4개 종목 반도체만 빼놓고 대체로 좀 양호한 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시총 상위 5개 종목이 다 플러스를 기록을 해가지고 마이크론이나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그동안 시장을 아웃퍼폼한 거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빅테크들이 또다시 좋아지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펙스에서 나온 매출의 증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캐펙스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ROI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M7 종목들도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인데 ISM 서비스 PMI는 이번에 봤고요.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고용도 있는데 실적 발표는 리바이스하고 펩시코하고 델타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기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7월 10일 날 있고요. TSMC 월 매출이 2분기 6월 매출을 감안한 2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39.6빌리언 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실적을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계절적, 수급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신용잔고 등에 의한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섹터, 종목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것처럼 반도체보다는 M7보다는 다른 주식들을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추세 상승이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6월 지나지 않아서 며칠 또 채 지나지 않은 채 또 이런 힘든 변동성 구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